여러분 안녕하세요. ETP 잉글리쉬 2호 선생입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까지 5형식 문장을 좀 살펴본 것 같은데 오늘은 도대체 그 5형식이 도대체 왜 필요하지? 그거 왜 배우지? 하는 거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볼 거예요. 5형식은 누구나 다 공부합니다. 영어 공부할 때. 그런데 아무도 써먹지 않습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게 아마 맹점인 것 같아요. 5형식이 영어의 절반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5형식을 공부함으로써 도대체 시험이 어떻게 나오는지, 그걸 우리가 어떻게 써먹어야 되는지 지금부터 잠시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5형식 문장은 왜 필요한 걸까요? 자, 5형식 문장이 필요한 이유는 별거 아니죠. 영어 문장에서 완벽한 문장 구조를 알아볼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물론 영어를 시험 보지 않는 사람이라면 완벽한 문장을 쓸 수 있는 그 바탕이 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영어의 5형식이 등장을 하겠죠. 자, 여러분 특히 많이 쓰이는 데가 이겁니다. 자, 요 말은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영어의 접속사 뒤에는 항상 완벽한 문장이 옵니다. 여기 불완전한 문장이라고 써 있는 게 밑에 보이기도 하지만 실제로 불완전하지 않은데 그건 나중에 접속사 편에서 여러분들에게 따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접속사가 오면 모든 접속사 뒤에는 뭐가 와야 된다? 완벽한 문장이 와야 된다. 이거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고요. 단 정말 중요한 거 있어요. 영어에서 요 5개의 접속사 누구, who, whom, which, that, what. 물론 이 that이 명사절일 때 아니고 관계대명사절일 때거든요. 근데 그때는 뒤에 뭐가 온다고? 불완전한 문장이 와요. 자, 그런데 이 완벽한 문장, 불완전한 문장이 뭐냐면 그 문장에 몇 형식 동사가 왔느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3형식 동사가 왔으면 뭐하고 뭐가 필요합니까? 주어도 있었어야 되고 목적어도 있었어야 되잖아요. 자, 3형식 문장이 왔을 때 주어와 목적어가 있었다. 그걸 뭐라고 합니까? 완벽한 문장이라고 해요. 그런데 3형식 동사가 나왔는데 주어는 있고 목적어가 없어요. 혹은 목적어가 있고 주어가 없어요. 이렇게 하나가 없는 거, 동사는 무조건 나와야 되고요. 한 가지가 없는 걸 불완전한 문장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자, 동사를 기준으로 항상 그 형식을 아셔야 완벽한 문장과 불완전한 문장을 우리가 구분할 수 있죠. 자, 여기 예시를 하나 볼까요? 자, 굉장히 많이 나오는 문제입니다. This is the place where or which we lost our money during our last summer vacation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문장에서 분명히 뭐라고 그랬어요? where 쓸 거니 아니면 which 쓸 거니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여러분 얘네들이 누구냐면 접속사거든요. 그런데 where이라는 접속사 뒤에는 자, 여러분 보세요. where는 어디에 안 나와? who, whom, which, that, what에 안 나오죠? 그러니까 이 where이라는 접속사 뒤에는 뭐가 와야 되고 완벽한 문장이 있어야 되고 which라는 접속사 뒤에는 불완전한 문장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 접속사 뒤에 있는 동사를 골라보세요. 자, 여기 lost라는 동사가 하나 나왔죠. lost 무슨 뜻입니까? 무엇을 잃어버리다. 적어도 타동사니까 몇 형식이 됩니까? 3형식이 되지요. 그죠? 자, 그러면 3형식이면 뭐하고 뭐가 있어야 됩니까? 주어와 목적어만 있으면 됩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살짝 했었던 명사를 세보는 겁니다. 자, 명사가 we라는 명사 하나 있고 our money라는 명사가 하나 있어요. 그 다음에 our last summer vacation 요것도 하나의 명사죠. 자, 여러분 명사가 나오면 마치 전구 회로와 같이 이렇게 되는 거야. 명사가 나오면 나는 주어나 목적어나 보어 가운데 하나를 하면 맞아 이렇게 되는 거야. 오케이. 그런데 셋 중에 하나도 못하면 틀리는 거거든요. 자, 여기서는 뭐 합니까? lost가 타동사니까 앞에 주어가 필요하죠. 그래서 얘가 주어의 역할을 합니다. 즉 we라는 명사는 자기 역할을 다 한 거죠. 자, 그 다음에 나오는 명사가 또 있어요. our money 다시 주어나 목적어나 보어의 역할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동사가 3형식이 나왔으니까 보어는 요구하지 않죠. 그래서 보어는 할 수가 없고요. 이 문장에 이미 뭐가 나와버렸어요. 주어가 나왔죠. 그러니까 얘가 할 수 있는 건 타동사 뒤에서 목적어의 역할밖에 할 수가 없잖아요. 그쵸? 자, 그런데 이번에 이 명사 볼까요? 여기는 주어나 목적어나 보어의 역할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얘 뭐 합니까? 앞에 보니까 전치사가 붙었잖아요. 그래서 문장에서는 자, 이 문장은 3형식 문장이라 이미 주어하고 목적어가 다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문장에서는 실제로는 주어 역할도 하지 않고 또 목적어도 나왔으니 목적어 역할도 하지 않고 보어 역할도 하지 않아요. 물론
학교에서는 어떻게 하냐면요. 여기 전치사가 붙었으니 전치사의 목적을 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 틀린 얘기 아닙니다. 전치사의 목적을.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면 자꾸 목적어가 여러분들 헷갈리시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더 좋겠어요. 여러분 주어나 목적어나 보어 가운데 아무것도 하지 않잖아요. 지금 그럴 때는 그 명사 앞에 누가 붙어 있어야 된다? 반드시 전치사가 붙어 있어야 된다. 거꾸로 전치사가 안 붙은 이 명사들, 어떤 명사들, 이 명사와 이 명사는 뭐 해야 돼? 주어나 목적어나 보호를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아무튼 우리는 지금 그걸 따지는 게 아니었고요. 이 접속사 뒤에 삼형식 동사에 주어도 있고 목적어도 있는 완벽한 문장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누굴 써야 돼? where를 써야 된다. 이 정도의 문제들을 풀기 위해서 5형식의 문장의 형태들이 필요한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항상 동사가 몇 형식인지를 보고 그 문장에 완벽한 구성 요소가 다 있는지 혹은 하나가 빠져 있는지 그것만 여러분들이 잘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문장의 5형식은 왜 필요합니까? 두 번째는요, 문법적인 거 말고 여기 보세요. 적절한 해석을 돕기 위해서 나오는 거예요. 자, 문장의 5형식을 그 형식별로 이해하면 형식마다 조금씩 틱이 있거든요. 자, 1형식이 제일 쉽습니다. 동사 있는 그대로 해석하시면 되고요. 자, 2형식에서 정말 중요한 얘기가 하나 나옵니다. 2형식에서는요, 뭐 해야만 한다고? 이 동사를 혼자 해석하지 마세요. 보어랑 합쳐서 마치 우리말 서술어처럼 그렇게 해석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말 서술어하고 영어의 동사 조금 틀립니다. 뭐가? 품사가. 우리말 서술어는 용언이라고 해서 동사도 서술어 할 수 있고 형용사도 서술어 할 수 있죠. 근데 영어는요. 동사만 서술어 할 수 있어요. 형용사는 서술어를 못하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 이형식 동사하고 합쳐서 마치 우리말 서술어처럼 쓰는 겁니다. 오케이? 자, 3형식 동사에서 포인트는 어디에 있습니까? 3형식의 포인트는 목적어를 을로 해석하십시오. 이게 3형식의 포인트고요. 4형식 동사에서의 포인트는 어떤 거냐면 첫 번째 목적어, 우리가 흔히 간접 목적어라고 얘기하는데 그걸 에게로 해석하세요. 을로 해석하지 마시고. 자, 5형식에서 중요한 게 뭡니까? 5형식에서는 여러분 오히려 목적어 뒤에 나오는 누굴 보셔야 돼? 목적격 보어를 좀 살펴보셔야 되거든요. 자, 누굴 살펴봐야 된다고? 목적격 보어의 종류를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목적격 보어가 만약에 뭐였으면 명사였으면 그러면 목적어를 누구처럼? 목적어를 그냥 3형식처럼 을로 해석을 하시고요. 자, 만약에 그 목적격 보어가 형용사였으면 여기가 중요합니다. 형용사였으면 목적어를 마치 주어인 것처럼 은는이가로 해석을 해야 된다. 이거 하기 위해서 사실은 문법 하는 겁니다. 여러분 문법은 해석을 쉽게 하는 도구지 문법 때문에 영어 못한다 이런 게 나오면 안 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예문을 몇 개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여기 형식을 제가 이미 다 밝혀놨어요. 아까 얘기한 것만 우리 한번 주의하면서 해석해 봅시다. 자, 그러면 여기 happen 1형식 동사니까 자, 발생하다, 일어나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대로 해석하시면 되죠. The accident, 사고가 happened, 일어났어요. 언제? Last night, 지난밤에. 굉장히 쉬운 해석이죠. 자, 2형식 해석 아까 뭐라고 그랬죠? 동사와 보어를 붙여서 마치 이게 우리말 서술어인 것처럼 해석해라. He, 그 남자는 마침내 자, 되었다 의사가 이게 아니고 became a doctor, 의사가 됐습니다. 한꺼번에 붙여서 해석하시라고요. 오케이. 자, 특히 여러분 형용사가 나왔을 때에 그때가 더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경우가 있는데 자, 여기 의사 말고 요거 한번 써볼까요? 여기를 만약에 kind라고 한번 형용사를 해볼까요? 그러면 사람들 어떻게 해석하죠? 되었습니다. 친절한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고 두 개를 합쳐서 became kind, 친절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한꺼번에 해석을 해야 된다는 게 그게 포인트입니다. 자, 세 번째 문장 봅시다. I believe what he had said. 자, 이게 통차로 명사절이라는 목적어거든요. 여기만 해석하면 이거예요. 그 사람이 말했던 것. 그런데 을을 붙이니까 나는 그 사람이 말했던 것을 뭐 했다? 믿었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목적어에 목적격 조사만 잘 붙여주면 되죠. 자, 4형식은요. 여기 간접 목적어 첫 번째 목적어가 중요합니다. 이거 뭐라고 하라고? 에게라고 철저하게 해석해 주십시오. 자, he taught. 그는 가르쳤어요. me. 누구에게? 나에게 the social skills
소셜 스킬이 사회 기술 아니고요. 친구 사귀는 기술, 사교 기술을 소셜 스킬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나에게 사교 기술들을 가르쳐 주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오형식 제일 어려워하는데 별거 아닙니다. 어디 확인하시고 목적격 보어가 뭐가 왔는지 확인하시고 목적어를 차별해서 해석해라. 자, 여기는 목적어가 명사네요. 목적은 다 명사죠. 그런데 첫 번째 문장은 목적격 보어가 명사였고 두 번째 문장에서 목적격 보어가 형용사였지요. 자, 그러면 어떻게? They called. 그들은 불렀다. 자, 이거 그냥 삼형식처럼 그것을 time machine이라고 불렀다. 그런데 목적격 보어가 형용사일 때는 그들은 믿었다. 주어처럼 해석하라고요. 그 해결책이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믿었다. 이렇게 해석되겠죠. 그래서 오형식 문장은 또 하나의 전략이 뭐다? 해석을 위해 존재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형식을 자, 문장의 완벽한 구조를 보기 위해 존재하기도 하고 또 어떤 거? 문장의 해석을 돕기 위해 존재하기도 한다는 거 두 가지 명심하시고 여러분들이 다른 문장을 통해서 조금 더 확인을 좀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영상이 너무 길면 사람들이 보기 힘들어서 저도 이것저것 유튜브를 많이 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4분에 맞춰라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길게 안 하고 짧은 영상으로 쉽게 많이 다가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짧은 영상이니까 지루하지 않게 그 다음에 부담스럽지 않게 그렇게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납시다. 안녕.